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타고나게 좋은 몸매와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전에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엄한 집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고 저의 첫 남자이고 부부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 저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아직 결혼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나이트 가서 놀았던 이야기, 남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저의 인생이 또 달라졌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울상을 짓고 들어와 한숨을 쉬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핸드폰은 산지 얼마 안 돼 할부도 아직 많이 남았었지요. 저는 아쉽지만 그냥 잊어버리라고 다시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에 남편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손님이 핸드폰 맡기고 술을 20만 원이나 먹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핸드폰을 주어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먹은 거였어요. 가게 주인은 핸드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땐 시간이 5시였는데 제가 갔을 때 그곳은 이제 막 가게를 열고 있었어요. 문 앞에 주인인 것 같은 젊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에 있다면 지하 2층인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남편 것이 맞았는데 20만 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남자의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턱수염이 풍성하게 난 마초 느낌의 상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만 입고 다니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의 자유스러운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만 원 대신 오늘 밤 사랑으로 갚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 닫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돌려받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바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술집 주인은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다가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요.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도 대입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넉살이 좋은 도련님은 형수라고 하며 저를 잘 따랐어요. 도련님이 놀러 나갔다가 비가 무척 내려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었죠.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온 도련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주며 씻으라고 하고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따라 제가 눈을 마주치며 도련님은 어색한 듯 피했는데 그 묘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련님 애인 있냐고 물으니 형수님 같은 이쁜 여자였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할 거냐고 묻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르고 얼어있던 도련님은 마주 잡은 손에 깍지를 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말을 하고 한 달 동안 대놓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연애를 다시 하는 것 같은 기분에 며칠간은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몸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더군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에 남편 몰래 채팅이라는 것을 했지만 이렇다 할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서울과 2시간 떨어진 지방이었습니다. 연휴 전날부터 가서 신나게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명절 다음날 아침에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얼굴에 최대한 티를 만들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민기적대는 거예요.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하자 저는 그럴 거면 그냥 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친정엄마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분을 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하고 싸우느라 못 봤던 핸드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니 꼭 나와 달라는 메시지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린 눈에도 너무나도 도시아이처럼 깔끔했었던 내 짝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나 운동도 잘했었고 어릴 적에 잠시나마 좋아했었어요. 그 아이도 예뻤던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도 가까워서 자주 어울렸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보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친구는 6학년 때 전학을 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봤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어떻게 연락 한번 안 했냐고 하니 제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말을 계속해 갈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가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애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찾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그 남자를 쳐다보니 또다시 설레임은 찾아왔고 우린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놓더니 제 허리를 감쌌고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린 서로 끌어안다시피 해서 길을 걸었어요.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쪽 하고는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남편하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를 만난 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만남을 가졌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나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 느낀 건 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까지도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서방님이고 이제 더 이상의 사랑은 원치 않고 두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보려 합니다.